의사들이 이런 일에 참 나서기 싫어하는 편이에요. 근거가 좀 코로나라는 신종 질환에 대한 근거나 연구 결과 뭐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말을 잘못했다가 논란을 빚고 이거에 대해서 비난을 받는 거에 대해서 몹시 두려워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겠지만 벌써 이 코로나 초기부터 이 질환에 대해서 좀 별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한 것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오래됐다라기보단 뭐 올해로 아주 예전 거로 시작을 하면 2020년 2월 달에 시작된 거고요. 이 좀 짧은 오래된 거라고 그러면 한 8월 달, 8월 초에 시작된 것입니다. 이 코로나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었으면 합니다. 코로나에 대한 인식은 침소봉대하지 않은가, 과대광고하지 않았나. 특히나 외국과 우리는 의료 환경이나 면역 체계 이런 것들이 좀 다른 편입니다. 그리고 백신을 확보한다라든지 백신 접종하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고 있는데 이거는 첫 번째로는 정부의 준비 부족 그리고 전체주의. 그러니까 전체주의란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싶어 하는 것을 전체주의라고 그러는데 이 전체주의를 너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현재 질병청이나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세금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자금이 집행되는데 치료비도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리고 예방접종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달리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너무 복잡해서 오늘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또 감염병 예방과 관련된 법이 있어요. 이 법이 너무 이 규제가 많고 다른 법들과 부딪힙니다. 그리고 준비가 안 된 법이기도 하고요. 그 안에 또 비밀주의가 숨어 있습니다. 이건 알리질 않습니다. 광우병, 오타가 아니라 광우뻥으로 쳐놨는데 우리 한 10여 년 전에 광우병 얘기가 나왔을 때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모두 다 그 치매 같은 병, 크로이츠펠드 야곱 디지즈라고 하는 크로이츠펠드 야곱 디지즈, 그 뇌가 하여튼 그 녹는 그런 병을 생각을 했죠. 그런데 지금 10여 년이 지났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을 해서 마치 이런 질환이 생길 것처럼 얘기했던 그러니까 심한 과장이죠. 여러분들 그 과대 광고하면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문제다. 또 코로나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 면도 심각하게 과장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 변이로 인해서 밑에 나오는 바이러스 변이로 인해서 매우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문제도 백신 예방을 하기 위해서 맞는 약인데 이걸 주사를 맞고 사망했다? 이거는 아주 심각한 얘기거든요. 한 사람도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안전성을 심하게 강조했으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심하게 강조했으면 다른 식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 거죠.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에는 자가 면역이라는 게 있어요. 또는 면역력이 있어요. 이걸 너무 많이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계가 또는 의료인들이 굉장히 헌신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천성도 그렇지만 굉장히 헌신적이고 또 의료 체계가 비교적 저렴하게 잘 갖춰져 있어요. 이것이 전 세계와 다른 점인데 이거를 잘못 판단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할 것이 이겁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을 이길 수 없습니다. 통계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코로나 백신 보험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코로나 백신 보험이 사기성이 있다. 이유는 아나필락시스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코로나 백신 보험은 코로나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단순히 부작용이죠. 부작용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해서 문제가 됐던 거죠.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할 확률이 0.006%라고 해요. 제가 조사한 게 아니죠. 정부 당국에서 해서 뭐 기사화 됐겠죠. 그래서 이거 너무 확률이 낮으니까 사기성이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준 일이 있어요. 요 0.006%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난 1년 7개월 코로나는 2020년 1월 20일 날 중국인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 지난 1년 7개월까지 인구 5천만 명 중에 2,135명이 사망을 했어요. 사망률로 따지면 5천만 인구에 대한 사망률로 따지면 0.00427%고요. 감염률로 그럼 따지면 요 8월 11일까지 21만 6천여 명이 감염이 되는데 5천만 명으로 따지면 0.43%뿐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심각한 과장이라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더 심각합니다. 어떤 분이 2021년 7월 22일 현재 코로나 감염에 의해서 다른 질환 말고 노령으로 말고 고혈압 당뇨 이런 거 말고 나는 코로나뿐이 없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감염되어서 사망한 사망률이 얼마냐 했을 때 14명이라고 그래요. 이걸 앞서 있던 감염자 수로 나눠보면 감염자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0.006473%입니다. 감염자로 따져서요. 5천만 명이 아니라 감염된 21만 6천여 명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낮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코로나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람이 639명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이걸 믿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병청이 백신을 맞고 그와 연관되어서 사망한 사람이 2명만 현재까지 인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639명 또는 지금 현재 한 700여 명 되는데요.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자, 700여 명은 아니라고 쳐도 그 사이에 2명만 그렇게 된 거는 좀 더 많이 있을 수 있다. 또 경계선에 있을 수 있어서 구분이 애매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부든 아니면 또 다른 단체든 그 사람들의 억울함,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청해부대 선박 아시죠? 그 해군이죠, 해군. 아프리카 아덴만 쪽에서 근무했던 군함인데 군함에 401명이 승선하고 있었고 거기에 272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감염률이 약 90%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 다 지금 100% 완치됐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 이런 것을 다른 방향에 집중을 하는 거죠. 감염이 많이 됐다, 큰일 났다, 죽을 것 같다라는 과대 광고가 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90%가 감염됐는데 100%가 완치됐다. 이거 크게 걱정할 일인가? 하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정리하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로나19의 실제 사망률이 엄청나게 낮다. 외국과 좀 다르다. 또는 외국과 같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좀 다르다.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나라 개인의 그 면역력이 많이 좋기 때문에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감염률이 높을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는 그 독감이나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비교했을 때 그 이 자체의 그 감염률이 낮다라기보다는 독감이나 이런 질환과 비교했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 또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회복되었다. 또 지금 제가 이제 의료계에 있으니까 이제 알게 된 정보는 뭐냐면 무증상으로 코로나19의 항원, 그러니까 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 연령층입니다. 학생, 대학생, 뭐 20대, 30대 이런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대로 순수하게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은 14명밖에 되지 않는 데에 비해서 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오인이 될 수 있지만 저도 조금 약간 좀 자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안심을 시켜주기 위해서라도 이 통계를 드려야 됩니다. 2018년 통계청 이 통계청 보고 결과에 한 해 독감, 인플루엔자라는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이 720여 명입니다. 또 한 해 에이즈가 발생하는 확률이 발생되는 환자의 숫자가 1000명 정도 됩니다. 한 해 교통사고로 3천여 명이 사망합니다. 한 해 자살로 13,000여 명이 사망합니다. 그러면 에이즈가 발생했으니까 뭐 접촉을 금지하고 뭘 금지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니까 많이 발생하고 사망하니까 차량 운행을 금지시켜야 됩니까? 한 해 자살로 13,000여 명이 죽었으니까 자살 금지법을 만들어야 됩니까? 이거는 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상식이 있는 또 공정한 생각을 좀 제안을 해보는 거죠. 제가 뭐 정부 당국자도 아니고 감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의료인으로서 감염 충분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만큼 아주 세세한 지식은 없을지 몰라도 어떤 바이러스가 어떠고 뭐 어떤 바이러스는 이렇게 치료하고 이런 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공부를 하면 얼마든지 충분히 습득할 수 있고 제한할 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 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코로나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통계입니다. 이 정부에서 나온 거예요. 질병청, 질병본부죠. 질병관리본부. 2020년, 2019년의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왔고, 여러분들 겨울철에 독감 유행하지 않습니까? 겨울철에 독감이 발생하면 몇몇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독감 증상을 일으킨 바이러스의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검사를 지금 코로나 검사하듯이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매년 몇 가지 바이러스가 발견이 됩니다. 이 앞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이러스 얘기를 써준 건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는 게 있고요. 그게 17% 정도 발견됩니다. 이게 또 재미난 얘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찍혀 있어요. 코로나19는 아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5.7% 2019년에 발견됐습니다. 그 외에 뭐 리노바이러스, 보카바이러스, 그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이런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발견되고 있고요. 그 확률도 사실 작지 않습니다. 17%, 16%면 작지 않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020년 통계를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유사합니다. 인플루엔자, 코로나, 리노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당시에도 좀 줄어들었지만 2.9%,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14% 이렇게 약간 유사하게 발견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가 2019, 2020년에 어떤 때는 5.7%, 어떤 때는 2.9%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발견되었다. 그런데 이게 변이를 일으켜서 지금 이 상황을 만들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발생했는지 연구소에서 만들었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정확한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에도 감염이 되어 있는 바이러스. 우리 예전에 메르스라는 거 기억이 나시죠? 뭐 중동의 낙타에 있었다. 또 최근에 인도네시아에는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 2마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그래요.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 동물과 인간의 공통으로 감염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고,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저보다 더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이 주장했고 연구 결과를 나타낸 것을 봤을 때 인수공통 감염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고양이, 애완견 여기에도 감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짐승들이 이 표현을 못하니까, 또 검사를 안 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면역 반응이나 대응이 다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모두 건강하게 잘 회복되고, 나이 먹거나 다른 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회복이 잘 안 되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이듯이, 동물들한테는 아무 부증상으로 있다가 인간에게 와서 증상을 많이 유발할 수 있다. 사람에 따라서 그것도 또 달라진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 원인 바이러스를 검사하기 위해서 검사를 막 했는데, 검출률이라는 게 2019년에는 63%뿐이 안 되고, 그러니까 37%는 원인균을 모르는 겁니다. 또 2020년에는 60.2%뿐이 안 됐어요. 40%는 원인균, 원인 바이러스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검출률이 무지무지하게 높은 거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파를 떠나서 이 문제는 많은 피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대응이 너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역에 만족하시나요? 방역으로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게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중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올 당시에 전문가 단체 중에 하나, 제일 유명한 단체죠, 대한의사협회가 중국인 입국 금지를 했어요. 그리고 일부 의사들은 이렇게, 의사 선생님입니다, 입국 금지를 해야 하지 않나요? 라고 저한테 질의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 당시부터 반대했는데, 이게 2020년 2월 5일자에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또 그 전과도 있고, 그건 좀 이따 얘기해 드리고요. 그러니까 입국 금지는 잘못된 겁니다. 쇄국 정책은 잘못된 것이듯이, 인간은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건데, 뭐 바이러스가 무섭다고 이걸 못하게 한다? 이거는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물론 감염병은 당연히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감염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전염병이죠.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전염병은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걸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거를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중국인 입국 금지를 계속 주장했어요. 전 이때부터 이미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유럽 같은 나라, 그런 나라는 돈이 있고, 왜 이런 얘기가 들어가냐면, 돈이 있으니까 그래 돈을 지불해 가면서 차단하고 외국인들 입국 금지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오래 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이걸 많이 실행하는 나라가 베트남, 그다음 대만, 뉴질랜드, 호주 같은 나라는 뭐 주당 뭐 얼마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한 월간 300만 원, 3,000불을 지불한다 그래요. 그러니 그 돈을 받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부의 정책. 호주는 우리보다 더 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방역을 더 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했어도 베트남이 중국인 입국 금지를 했지만 지금 만연하고 있죠. 그리고 뉴질랜드도 현재 한 500여 명이 지금 발생해서 그런데 뭐 하여튼 뭐 나라마다 그 여건이 다른 게 의료 시스템이나 의료인의 능력이나 의료인 숫자나 이런 게 좀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감당할 이런 식으로만 하지 않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2020년 1월 31일 날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가 28명 뭐 발생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카톡을 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미 우리 곁에 있어요 하는 얘기를 해요. 이게 그 당시의 내용입니다. 카톡 내용을 이제 블로그와 카톡 내용을 캡처해서 보여줬는데 요 당시에 내가 쓴 말이 앞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상존할 수 있는 매년 발생했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곁에 있었고 그래서 지금도 코로나 온다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삼아서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파나 정치 색깔을 전혀 떠나서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도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언론들이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 별나게 생각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많은 자영업자들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요.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고 있는 일용직들은 더 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미국이 해결하는 방식, 영국이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의료 환경과 정서에 맞는 방향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해결할 수 있었어야 하는 것을 앞에서 대응한 사람들이 조금 오판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제안을 하는 거죠. 공정하고 상식적인 제안을 하는 거죠. 인간은 이걸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자연 보호도 많이 해야 되고 자연에 순응하기도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